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니어 여러분의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건강을 생각해서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제로 칼로리 음료나 무설탕 요거트를 선택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최근 브라질에서 발표된 놀라운 연구에 따르면 이런 선택이 오히려 우리 뇌를 빠르게 늙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8년간 1만 2천 명을 추적한 대규모 연구의 충격적인 결과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곳은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교입니다. 연구팀은 평균 연령 52세의 성인 약 1만 2천 명을 무려 8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와 기간의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고 귀중한 데이터입니다. 참여자들은 모두 연구 시작 시점에서 치매나 심각한 인지 기능 장애가 없는 건강한 중년층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들의 일상생활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는지, 특히 인공감미료를 얼마나 섭취하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음식 섭취 조사는 단순한 설문지가 아니라 영양사들이 직접 참여자들과 인터뷰하고 식품 일기를 작성하게 하는 정밀한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동시에 연구진은 참여자들의 뇌 기능을 기억력 테스트, 언어 능력 평가, 정보 처리 속도 측정, 주의 집중력 검사 등 총 15가지가 넘는 인지 기능 검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측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의 참여자들은 우리나라 중년층과 비슷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결과를 우리에게 적용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서구식 식단과 전통 식단이 혼재된 식생활, 가공식품 사용 증가, 건강의식 향상으로 인한 대체 식품 사용 증가 등의 패턴이 매우 유사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연구 결과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진은 참여자들을 인공감미료 섭취량에 따라 저섭취군, 중섭취군, 고섭취군으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결과는 고섭취군에서 나왔습니다. 인공감미료를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은 적게 먹은 그룹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무려 62%나 빨랐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뇌 나이가 1.6년 빨리 늙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나이가 60세인 분이라면 뇌 기능은 61.6세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중간 정도 섭취한 그룹도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인지 저하 속도가 35% 빨랐고 뇌 노화가 약 1.3년 앞당겨졌습니다. 즉 조금만 먹어도 위험하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기억력 영역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기억하는 능력이 가장 크게 영향받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거나 방금 들은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능력이 고섭취군에서 평균 45%더 빠르게 저하되었습니다. 언어 능력에서는 단어를 찾아내는 속도와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특히 문제였습니다. 대화 중에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머뭇거리는 상황이 더 자주 더 일찍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보 처리 속도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여러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운전 중 여러 상황을 동시에 판단하는 능력이나 복잡한 약물, 복용 지시사항을 이해하는 능력 같은 것들이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60세 미만의 비교적 젊은 중년층에서 영향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이는 젊을 때부터 인공감미료를 많이 섭취하기 시작하면 뇌에 축적되는 손상이 더 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서도 영향이 더 심각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혈당 관리를 위해 인공감미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공감미료가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노출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아스파탐입니다. 설탕의 200배 정도 단맛을 내는 강력한 인공감미료로 제로, 콜라, 다이어트 펩시, 각종 다이어트 음료의 주성분입니다.
아스파탐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우리 몸에서 분해될 때 생기는 물질들 때문입니다. 아스파탐은 체내에서 아스파트산, 페닐알라닌, 메탄올로 분해되는데 특히 메탄올이 뇌에서 포름알데히드로 변환되어 신경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사카린도 심각한 문제를 보였습니다. 가장 오래된 인공감미료 중 하나인 사카린은 설탕의 300-500배 단맛을 냅니다. 커피나 차에 넣는 감미료, 각종 다이어트 식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깨뜨려 염증을 유발하고 이 염증이 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세설팜-K 역시 위험 목록에 올랐습니다. 아세설팜 칼륨이라고도 불리는 이 물질은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내며 열에 안정적이어서 구운 제품이나 가공식품에 많이 사용됩니다. 무설탕 껌, 다이어트 과자, 저칼로리 아이스크림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당알코 올류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에리스리톨은 천연 감미료라고 광고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뇌 기능 저하와 연관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자일리톨과 소르비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런 감미료들이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로 칼로리 음료 10개 중 9개에는 이런 위험한 감미료가 들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로 콜라에는 아스파탐과 아세설팜-K가 동시에 들어있고 다이어트 펩시에도 아스파탐이 주성분입니다. 더 문제는 음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품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설탕 요거트, 다이어트 과자, 저칼로리 아이스크림, 무설탕 젤리, 다이어트 초콜릿 등의 이런 감미료들이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심지어 의약품에도 들어있어 많은 시럽 형태의 약물이나 씹어먹는 정제에는 맛을 개선하기 위해 인공감미료가 첨가됩니다. 반면 이번 연구에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나타난 감미료도 있었습니다. 타가토스라는 감미료는 뇌 기능 저하와 뚜렷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타가토스도 아직 장기적인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완전히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인공감미료가 뇌 건강에 해로운지 그 과학적 메커니즘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커니즘은 장-뇌 축의 교란입니다. 우리 장에는 약 100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뇌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은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고 뇌의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인공감미료는 이런 유익한 미생물들을 죽이고 대신 해로운 미생물들이 번식하도록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스파탐을 2주간 섭취한 후 장내 미생물을 분석해보니 유익균은 70% 감소하고 유해균은 300%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장내 환경은 염증성 물질들을 대량 생산합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혈류를 통해 뇌로 이동하면 뇌혈관장벽을 손상시키고 신경세포에 직접적인 염증을 일으킵니다. 만성적인 뇌염증은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신경전달물질 시스템의 교란입니다. 특히 아스파탐의 경우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생기는 아스파트산이 문제가 됩니다. 아스파트산은 뇌에서 흥분성 신경전달물질로 작용하는데 과도하게 많아지면 신경세포를 과자극해서 손상시키는 흥분독성을 일으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뇌에 아스파트산이 적절한 양만 존재하지만 아스파탐을 많이 섭취하면 이 균형이 깨집니다. 세 번째는 혈당 조절 시스템의 혼란입니다. 우리 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인공감미료는 이 시스템에 혼란을 줍니다. 단맛을 감지한 뇌는 혈당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인슐린 분비를 준비하지만 실제로는 혈당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뇌세포들이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산화 스트레스의 증가입니다. 인공감미료, 특히 사카린과 아세설팜-K는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증가시킵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막, DNA, 단백질을 손상시키는 해로운 물질입니다. 뇌는 다른 장기에 비해 활성산소에 특히 취약한데, 뇌는 많은 산소를 사용하면서도 항산화 방어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경가소성의 저하입니다. 신경가소성이란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기존 연결을 강화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는 학습과 기억에 매우 중요합니다. 인공감미료는 뇌율의 신경영양인자 BDNF라는 중요한 단백질의 생산을 억제합니다. BDNF는 새로운 뇌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존 세포들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부족해지면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연구를 주도한 클라우디아 수에모토 박사는 인공감미료는 당뇨병 환자나 체중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 설탕의 대안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혈당 조절 효과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뇌 건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신경과 교수인 데이비드 펄머터 박사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우리가 오랫동안 의심해온 것을 확인해준 중요한 증거입니다. 인공감미료는 결코 안전한 설탕 대체제가 아닙니다. 의료진들도 이제 환자들에게 더 신중하게 조언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내 전문가들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김상윤 교수는 아직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지만 충분히 경고할 만한 결과라며, 특히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사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박모 씨 67세의 경우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 15년간 하루에 제로 콜라를 2-3캔씩 마셨습니다. 60세가 넘어서부터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해 가족들 이름을 헷갈리고 약속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우연히 인공감미료의 위험성에 대한 기사를 보고 제로 콜라를 끊은 후 6개월부터 조금씩 기억력이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김모 씨 58세 사례도 있습니다. 체중 관리를 위해 모든 음료를 제로 칼로리로 바꾸고 간식도 무설탕 제품만 섭취했는데 3년 정도 지나면서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양 상담을 받던 중 영양사의 조언으로 인공감미료 섭취를 중단한 후 3개월부터 집중력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개인적인 경험이라서 과학적 증거는 아니지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실제로 인공감미료를 끊은 후 인지 기능이 개선되었다는 사례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나 환자 모임에서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공감미료의 부정적 영향이 가역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끊으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지만 완전한 회복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애초에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렇다면 인공감미료를 어떻게 피하고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품 구매 시 성분표 확인하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분표에서 피해야 할 이름들을 정확히 알아두세요. 아스파탄, 아스파탐, 사카린, 아세설팜-K, 아세설팜 칼륨,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소르비톨, 만니톨, 수크랄로스, 네오탐 등입니다. 때로는 이런 이름들이 영어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에 이런 이름들을 메모해두고 쇼핑할 때마다 확인하세요. 천연 감미료라고 광고하는 제품들도 주의하세요. 많은 경우 에리스리톨이나 자일리톨 같은 인공감미료가 주성분입니다. 스테비아 제품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스테비아 추출물이 10% 미만이고 나머지는 다른 인공감미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음료 선택의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장 좋은 음료는 물입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기르세요. 물이 너무 밋밋하다면 천연향을 추가해 보세요. 레몬이나 라임을 조금 짜 넣거나 오이나 민트 잎을 우려내면 자연스러운 맛을 낼 수 있습니다. 탄산을 좋아한다면 무가당 탄산수에 천연 과일즙을 조금 넣어보세요. 차류도 좋은 대안입니다. 녹차, 홍차, 허브티 등을 설탕이나 감미료 없이 마시는 습관을 기르세요. 처음에는 쓸 수 있지만 점차 차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커피를 마실 때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인공감미료 대신 소량의 꿀이나 메이플 시럽을 사용하거나 아예 블랙커피에 적응해 보세요. 우유나 두유를 넣으면 자연스러운 단맛을 낼 수 있습니다. 간식 선택도 바뀌어야 합니다. 무설탕 과자나 다이어트 음식 대신 자연 간식을 선택하세요. 견과류, 신선한 과일, 당근이나 오이 같은 채소, 플레인 요거트에 과일을 넣은 것 등이 좋습니다. 단맛에 대한 갈망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 주에는 인공감미료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둘째 주에는 다시 절반으로 줄이고 셋째 주부터는 완전히 끊어보세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접근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단맛 대신 다른 맛을 강화해보세요. 신맛, 짠맛, 매운맛, 향긋한 맛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단맛의 부재를 덜 느낄 수 있습니다. 레몬, 식초, 허브, 향신료 등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요리할 때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설탕 대신 천연 단맛을 내는 재료들을 사용해보세요. 양파, 당근, 단호박 등을 충분히 볶으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납니다. 과일을 요리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식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드레싱, 소스, 음료 등에는 인공감미료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하면 소스를 따로 달라고 하거나 드레싱 없는 샐러드를 주문하세요. 인공감미료를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뇌 건강을 위한 종합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뇌에 좋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드세요.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 등이 좋습니다. 견과류, 특히 호두와 아몬드도 뇌 건강에 도움됩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다양하게 섭취하세요. 블루베리, 딸기,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등이 특히 좋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적절한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 150분 이상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빠른 걸음으로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좋습니다. 운동은 뇌의 혈류를 개선하고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근력 운동도 놓치지 마세요.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은 뇌 기능 유지에 도움됩니다. 충분한 수면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 중에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합니다. 수면 부족은 치매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에 해로운 호르몬을 분비시켜 신경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명상, 요가, 독서, 음악 감상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사회적 활동을 늘리세요. 가족, 친구들과의 만남,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등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됩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도전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 퍼즐 맞추기, 독서 등은 뇌의 가소성을 유지하고 인지 예비능을 높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은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질병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연과 절주도 필수입니다. 담배와 과도한 음주는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금연은 즉시, 음주는 적정 수준으로 줄이세요. 이렇게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준 연구이지만 과학적 객관성을 위해 이 연구의 한계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첫째, 이는 관찰 연구입니다. 관찰 연구는 상관관계를 보여주지만 인과관계를 완전히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즉, 인공감 미료를 먹으면 반드시 치매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인공감 미료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생활 습관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공식품을 더 많이 먹거나 운동을 적게 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른 요인들이 뇌 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 인공감 미료의 종류와 양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부족했습니다. 연구에서는 여러 종류의 인공감 미료를 함께 분석했는데 개별 감미료의 구체적인 위험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셋째, 개인차가 클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의 인공감 미료를 섭취해도 유전적 요인, 대사 능력, 장내 미생물 상태 등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점들이 있다고 해서 이 연구 결과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1만 2천 명을 8년간 추적한 대규모 장기 연구의 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더욱이 이번 연구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소규모 연구들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9년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는 아스파탐을 먹인 쥐들이 대조군에 비해 공간, 기억력이 40% 저하되었습니다. 2021년 유럽의 연구에서는 사카린이 뇌의 해마 부위에 직접적인 손상을 일으킨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과학적 증명을 기다리기보다는 예방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뇌 건강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인공감 미료와 뇌 건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나눠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께 구체적인 행동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브라질에서 1만 2천 명을 8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 인공감 미료를 많이 섭취하면 뇌 노화가 1.6년 빨라진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스파탐, 사카린, 아세설팜-K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대부분의 인공감 미료가 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는 장내 미생물 파괴, 신경 전달 물질 교란, 염증 증가, 산화 스트레스 등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발생합니다. 특히 60세 미만이거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완벽한 과학적 증명을 기다리기보다는 예방 원칙에 따라 지금부터 행동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뇌 건강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들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집에 있는 인공감 미료가 들어간 제품들을 점검해 보세요. 제로 칼로리 음료, 무설탕 과자, 다이어트 식품 등의 성분표를 확인하고 위험한 감미료가 들어있다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둘째, 앞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스마트폰에 피해야 할 감미료 목록을 저장해두고 참고하세요. 셋째, 물을 주된 음료로 선택하세요.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고 천연 향료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넷째, 자연식품 중심의 식단으로 바꾸세요. 과일, 채소, 통곡물, 생선 위주의 식사는 뇌 건강에 도움됩니다. 다섯째,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특히 당뇨병이나 비만으로 인공감 미료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께는 더욱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섯째,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특히 당뇨병이나 다른 만성 질환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인공감 미료 사용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세요. 기억하세요.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선택이 오히려 우리의 뇌를 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소중한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에 옮기시고 건강한 뇌로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늘 건강하세요.